금리 인상 가능성이 성큼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매수 심리 위축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할 수. 그리고 경제 성장 기대감도 집값 하방 압력 제한적. 공급 물량 전월세 불안 주목해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집값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은 경제 정상화와 인플레이션 이슈를 맞물려 생각해야 한다면서 경제 성장 기대감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물 자산 가치 증대가 오히려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집값은 올랐다. 지난 2005년 10월 3.5%에서 2008년 8월 5.25%까지 총 8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도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67.2에서 80.7로 20%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4.61% 올랐다. 금리가 올라도 당분간 오른다는 것은 2017년도 연구자료에도 나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예전에 이런 리포트 같은 걸 낸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 28일 리포트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라면서 읽어 드릴게요. 현안과 과제라고 해서 국내 금리 인상기의 경험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해가지고 목차 쭉 보면 국내 금리 인상기가 경험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1차 인상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25%였던 게 5.25%까지 2%가량 올랐습니다. 약 3년 동안 올랐던 금리고요. 2차는 2010년도에 2%까지 쭉 내렸던 거죠. 2008년도 이후에 금융사태 터지고서 한 2년 동안 쭉 금리를 2%까지 낮췄다가 이거를 2년 동안 1.25%를 상승시킵니다. 3.25%. 그리고 요게 이제 쭉 유지되다가 지금 제로금리까지 떨어졌던 거죠. 네, 그런 것들 봐야겠지만 쭉 보게 되면 여기 금리 인상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금리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할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는 경기가 회복 국면이고 여전히 금리 수준이 낮아 금리 인상 속도가 급격하지 않다면 가계의 부담이 크지 않다. 금리 상승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금리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경기가 서서히 둔화 국면에 진입할 때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꺾였다. 여기 부동산도 보게 되면 인상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금리 일정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다. 원인은 경기 회복세로 인한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좋으니까 돈벌이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는데 금리 인상 초기에는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저금리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밑에도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만 볼게요. 여기 금리 인상이 언제부터 몇 퍼센트 인상했고 뭐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자, 금리 인상이 1차, 2차 해가지고 1차 때 2%, 3.25%에서 5.25%. 지금 5.25% 하면 굉장히 높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금리가 이거였으면 시중에서는 몇 %입니까? 2% 정도 이제 올랐던 거고 2차가 2010년도부터 2012년도에 2%에서 3.25%, 1.25%를 약 2년에 걸쳐서 올렸어요. 그럼 지금은 제로 금리잖아요. 여기 5.25% 최고에서 3.25%까지 늘어난 거,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제로 금리에서 아무리 많이 한국은행에서 올린다고 쳐도 2%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올린다고 했을 때 올해 금리 인상을 2번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한 1. 몇 % 선까지 올려놓고 내년 뭐 후년 해가지고 2. 몇 %까지 올려서 아마 정말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진짜 좋아서 3%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3%까지. 이게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죠. 야, 이게 금리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느꼈던 것만큼 예전 수준의 금리까지는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다음에 금리 인상기가 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를 예측해 본다면 2점 몇 %가 최대치겠구나. 요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1차 때 2005년도에서 8년도 때 5.25%까지 올라갔던 거를 2010년도에서 12년도에 많이 올린 게 3.25%잖아요. 2005년도 수준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2021년도인데 금리를 앞으로 몇 년 동안 올려도 이게 부담이 될까? 이게 정말 우리 그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오르려면은 금리가 얼만큼까지 올라야 되는 걸까? 지금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빚도 못 지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면은 정말 주택 가격이 많이 예전만큼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까? 여기 이제 금리 인상 배경이 국내 경기 상승세,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 내외 금리 차 축소. 이게 이제 그 미국이나 뭐 이런 데랑 금리 차를 하고, 여기도 이제 2차 때도 보면 위기 국면 이제 회복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 여력을 이제 확보하는 거고, 자산 가격 버블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이때도 급등하고 이때도 버블이고 지금도 계속 급등의 버블이니까 안 살 이유가 없죠. 네.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때도 샀어야 되고 이때도 샀어야 되고 지금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2017년도 자료거든요. 네. 이 과거를 이제 보는데, 과거에 이렇게 그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분들이 연구해가지고 이제 해본 결과 이랬대더라. 예, 우리 그거 보면서 그냥 옛날에 그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되니까. 예, 자료가. 과거 금리 인상기 동안 국내 경제는 양호한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급등, 가계 부채 증가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밑에도 이제 물가 상승 말고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2005년도쯤부터 금리 인상 시작한 거예요. 예, 2006년, 7년 그리고 2007년 한 말께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요 이제 진한 파란색이 매매 가격이거든요. 매매 가격이 이제 금리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밑에 연한 파란색이 전세 가격입니다. 요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가, 매매 가격이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되고, 이때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주택 가격이 꼬꾸라졌다가 요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때가 이제 그 리먼 사태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 들어가면서 다시 요 매매 가격이 상승하다가 요렇게 상승하다가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2010년 말께쯤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 하우스 푸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할 때였잖아요. 그때 요런 식으로 갔는데, 요게 이제 2013년도 지나서 요렇게 가격이 바뀌죠. 저금리로 되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집값에 영향을 주긴 주더라. 다만 금리 인상하고 몇 년 있다가 그게 오는데, 지금 이때 리먼 사태 터졌을 때 하고 지금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하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회복한다면은 2% 언저리 뭐 그 어딘가에서 맴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금리가 높은 건가? 물론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일으켜서 하신 분들은 그거 굉장히 피부로 깊게 박힐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워낙에 금리 인상도 빠르고 크게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준비할 거는 주택담보로 어느 정도 했다. 더군다나 유주택이어가지고 집 갈아타기로 50% 정도 대출을 받은 거라면은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요. 예, 뭐 부동산 관련된 것도 계속 나오고, 요거는 제가 단톡방에
관심 있는 분들 보시라고 원문을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밑에도 다 부동산 관련돼서는 금리 인상 초기 때에는 부동산도 같이 올랐다. 이유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택 살 수 있는 여력이 늘었다. 하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그게 부담되기 시작하면서 주택 가격도 같이 빠지더라. 그 빠지는 와중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다시 금리를 낮추면 또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봐야겠죠.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을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75명. 델타 변이부터 해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게 머지않아 2,000명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면은 낮 6시 전에는 4명까지 모이고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이고 웬만한 주점들은 다 10시에는 문을 닫고 장사 거의 못하고 등등등, 야외에서 마스크 못 벗고 취식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왜냐면은 굉장히 몸을 좀 많이 힘들게 하는 질병 중에 하나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망하고 계시고,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뭔가 예방접종 하신 분들은 중증까지도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좀 많이 고생을 하죠. 힘들고 후유증도 어느 정도 남을 거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경제가 마비되는 상태가 오잖아요. 4단계로 해가지고 소상공인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대형 백화점에서 감염자 나와서 문 닫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다시 옥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금리 인상을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이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금리 인상해도 집값이 오른대잖아요, 지금. 근데 금리 인상을 지금보다 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몇 년을 지금 올해 2번 인상을 하고 내년에도 올리고 해서 뭔가 꾸준히 올려가지고 한 2몇 %까지 올려놔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4단계까지 격상되고,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 그리고 웬만한 중소기업 등등등 여러 가지로 피해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더 돈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자산 버블이라는 이 버블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거든요. 그렇게만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한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든지 뭔가를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평택을 떠나서 어디든 간에 부동산을 지금 너무 비싸게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어디까지 비싸질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보다는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주택이시거나 1주택이신 분들은 최대한 청약 당첨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마저도 안 된다면 집을 사놓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당분간 오르고, 금리가 현재 상태로 유지가 돼도 이 버블이 커지는 거고, 더군다나 내년에 정권이 만약에 어떻게 되든 교체가 되면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나올 텐데, 그래도 어쨌든 집값이라는 거는 움직일 것 같고, 여러 가지로만 놓고 본다면 고민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 고민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어디에 뭘 사지 쪽으로만 이제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집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향 안정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향 안정인 거지, 집값이 올라가는 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안정되는 거지. 예전처럼 막 1, 2천, 1, 2억씩 막 툭툭툭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